안녕하세요. 항상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많이 궁금하죠. 그리고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서 주변에 되게 잘하던 애들이 많았는데 잘하지 않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잘하는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고등 영어의 1등급이 될 수 있는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중등과 고등 영어는 무엇이 다른가를 먼저 알아보고 가야겠죠? 일단은 내신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과 고등의 내신의 가장 큰 특징, 차이의 큰 특징이 뭘까요? 중등과는 다르게 노력이 시험 결과에 100% 반영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내신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시험 범위의 양입니다. 일단은 양의 차이가 5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까지 가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교과서 2과 모의고사 32문제 정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고3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 특강을 시험 범위로 하기 때문에 약 100지문 정도까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중등 과정에 있어서보다 20배 이상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양이요. 두 번째는 난이도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교과서와 모의고사만 들어가는 학교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EBS 부규제는 지문 자체가 고1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논문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해석해 주신 해설서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교 선생님들도 해석해 주시기가 힘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이제 3차 문제점까지 가자 보면 그 많고 어려운 지문들이 이제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EBS 교재에서 연계가 된다고 하지만 내용만 같고 단어가 완전히 다르거나 지문 안에 같은 주제의 다른 지문을 막 섞어 놓거나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막 지문을 외워서는 시험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능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까요? 괜찮은 대학을 가려면 수시를 가든 정시를 가든 수능이라는 시험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능의 유형과 지문의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전의 방식만으로는 수능을 준비하기가 벅차기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무작정 푼다고 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1등급을 맞던 중등 친구들도 막상 고등에 올라가서 실전 문제를 풀게 되면 6월 달이나 11월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혹은 잘 보다가도 고2 11월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점수가 놀랄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수능 영어가 일반 영어를 잘하게 하는 것과 완전히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지 잘 준비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포인트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입시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나 그 단어 아는데. 나 그거 해봤는데. 그리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반드시 체킹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력이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신과 수능의 바른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기본이 돼야 1등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본에는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중등 단어부터 꼼꼼하게 스펠링까지 외우고, 그리고 또 복습하는 과정을 반드시, 정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원 중심의 단어 그 다음에 기본 단어집이라고 많이 있죠. 그런 단어를 반으로 기틀을 잡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 나오는 수능 1800이나 그런 단어장을 나중에 차례차례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시험에 맞는 단어들이 있어요. 내신에는 중등 단어가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말 기본 단어들, 그리고 시험 범위 단어들을 많이 외워야 내신을 잘 볼 수 있겠죠. 수능엔 수능 단어를 외워야 되겠죠. 토익엔 토익 단어를, 수능엔 수능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수능과 토익이 문제 내는 방향이 막 다른데 어려운 단어라고 토익 단어를 외우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단어라도 한두 번 더 외워보는 것이 정말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서술형은 중등 단어가 스펠링까지 되지 않으면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문에 있는 것들을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용해서 영작하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능 지문은 주제를 중등 단어 수준에서 제시할 때가 많기 때문에 중등 단어 하나가 미스가 나면 한 문제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파트는 문법과 구문 파트예요. 사실 문법과 구문은 같은 파트라고 볼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묶어 놨습니다. 중학교 문법과 고등학교 문법은 완전히 달라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응용하는 면에서도 다르고 문법도 약간씩은 달라집니다. 중등 영어는 예를 들면 용법을 집요하게 묻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사적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굳이 따져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고등 영어는 용법에 대한 문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문법 사항이 이 해석에 거슬리는지 아닌지 이지선다에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험입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내신에서 왜 이 문법이 여기 사용됐는지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용법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면 문법 때문이란 말은 완전히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차이를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즉, 구문 안에서 문법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확인하고, 아, 문법이 이렇게 적용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구문 학습들을 많이 하면서 시중에 그런 강습들도 많이 있죠.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EBS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되게 똑똑하고 너네들이 범접할 수 없는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어렵게 얘기하면 너네들이 알아듣겠니? 나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EBS나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말투이기 때문에 이런 말투에는 되게 과감한 도치와 생략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중등 문법으로는 혹은 오형식 안에서 이 문장들을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문 안에서 문법을 찾아야 그것이 독해가 되고
독해가 돼야 빠른 의미 파악이 돼서 수능까지 독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내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신을 어떻게 해야 잘 나와서 1등급 혹은 3등급 정도까지는 맞아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신을 위한 조언입니다. 내신에 있어서 기본 실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고1 때 고2 수준, 고2 때 고3 수준이 되어야 3등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 30명 기준에서 6등 아니죠. 왜 3등급이냐면 괜찮은 대학을 들어가는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본문을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주요 구문 정도만 외우시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정어구로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주제문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강조라든지 도치라든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요런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을 외우시고 변형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문을 외우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시중에 있는 혹은 문제들이 많은 학원들을 찾아서 기출 문제들, 그 교과서, 그 EBS 교재들이 있는 혹은 그 모의고사들의 기출 문제 혹은 예상 문제, 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것까지 다 된 친구들은 학원 선생님들을 통해서 원문을 찾아보기까지 하면 그러면 A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좀 어렵긴 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문을 외우지 않는 대신에 많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셔야 돼요. 혹 여러분이 정말 막 쓰고 외우는 시간에 10번만 혹은 8번 정도만 소리 내서 읽기만 해도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수능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능을 위한 조언입니다. 수능도 기본 실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구문 공부들로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지문들, 그런 교수들이 얘기한 논문 지문들을 막힘없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본 실력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좀 더 깊숙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수능 영어 지문은 단 하나의 토픽하고 단 하나의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문의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수능의 대부분의 지문은 학문적 글쓰기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연역적 논리의 흐름의 시간, 조건, 양보, 이유, 목적, 인과 등의 6가지 전제로 논리를 제시하게 되거든요. 또 존재 의미, 그리고 인간관계, 변화 가능, 제공 소유, 4가지 범주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결론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3번은 기본적인 주제 찾기가 끝난 다음에 A1 영어 입시학원이나 배움의 숲 학원에서 수능을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쌤쌤에게 배우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내신도 힘들고 그리고 수능도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내신은 양이 너무 많고 어렵고 중등과 레벨이 너무 차이 나기도 해요. 근데 수능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고등 영어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의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바르게 시작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수능 영어도 그리고 내신 영어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엔 모두가 불수능이에요.
요즘에 모두가 불내신이에요. 그래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력을, 기본 실력을 많이 많이 갖추는 것만이 영어 1등급의 바른 시작입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